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나우가 증시 트렌드에 맞게 또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검색 트렌드가 아니라 투자자 관심도를 분석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이 휴머노이드 관련 뉴스 언급량과 그 중심에 있는 이 현대차에 대한 커뮤니티 언급량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두 데이터 모두 지난 1월에 좀 함께 치솟은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게 휴머노이드 관련한 뉴스 키워드 트렌드입니다. 이 뉴스 키워드 트렌드는 특정 키워드들이 이제 발행되는 뉴스들 중에서 얼마나 언급이 많이 되냐를 분석하는 데이터인데요. 네. 보시는 건 이제 휴머노이드를 언급한 뉴스들의 수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작년 12월 대비해서 3배가 넘게 이제 네. 늘었는데요. 저도 매일 뉴스 하니까 이게 실제 체감이 됩니다. 이거 네. 수직 상승이네요. 그렇죠. 바로 지난달 초에 있었던 CES 영향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로 이제 글로벌 테크 관련 산업이나 투자 관련 뉴스들이 동시에 쏟아진 영향입니다.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가 사실 개발된 지가 한 12년 전부터 개발이 됐다고 하고 그간 뭐 로봇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왜 이번 CES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이 좀 컸을 것이냐? 어째서로 보십니까, 이 부분? 이번에는 좀 단순 기술을 전시한 거에 그치지 않고 좀 실제 사업 계획을 같이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단순한 컨셉 공개가 아니라 미국 공장 제조 공정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향성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기술 뉴스에 그치지 않고 이게 투자 관점까지 뉴스가 퍼졌고 그 결과로 이제 뉴스 언급량이 단기간에 폭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돈이 된다라는 가능성, 투자의 관점이 붙으면서 뉴스도 같이 폭발을 하는 그런 상관성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커뮤니티 분석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좀 확인하셨나요? 네, 커뮤니티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언급량이 역대 최고치를 함께 기록을 했는데요. 예. 투자자들이 이제 현대차를 두고 이번 휴머노이드 뉴스를 기업 가치와 연결해서 좀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커뮤니티.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 종합적인 여러 커뮤니티. 분석입니다. 네. 네, 재밌는 건 이제 지난 커뮤니티 언급량 고점이 21년 초에 있었던 에프카 이슈 때인데요. 네. 지금은 그때랑 좀 완전히 퀄리티가 좀 다르다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프카 이슈 같은 경우는 애플이 현대차랑 협업을 할지 좀 외부에서 생성된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나 소문 중심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휴머노이드 기술들이 좀 눈앞에 있고 이게 곧 상용화될 예정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전반적인 이제 커뮤니티를 좀 보신 결과 그랬다는 거고 기술 쪽에 특화된 좀 커뮤니티 쪽을 따로 좀 보셨다는 거죠? 네, 제가 해외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커뮤니티인 이 레딧 관련해서는 레딧 안에서도 이제 기술 관련한 토론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예. 아틀라스의 이 최신 영상을 두고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좀 이 기술이 차원이 다르다, 넥스트 레벨이다, 동장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CG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많았고 네. 좀 테슬라의 옵티머스랑도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테슬라 차종까지 몇 개 좀 줄여가지고 휴머노이드 만드는 데 쓰겠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하고 이 아틀라스 현대차에 누가 더 뛰어나냐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커뮤니티에서도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인간을 그대로 흉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뭐 사람처럼 손을 쓰는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범용성을 위한 겁니다. 반면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한계를 좀 초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관절의 움직임에 있는데요. 옵티머스는 뒤를 돌아보려면 이제 사람처럼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아틀라스는 다리를 고정한 채로 이제 180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장 라인에서는 사실 얼마나 사람 같으냐 보다는 얼마나 이게 효율적이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장 현장에 투입해서 ROI를 만들 준비가 된 쪽은 아틀라스라고 판단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쪽은 아틀라스다. 지금 로봇이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최대 화두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우리만큼 이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반응이 두 갈래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장으로 들어가는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려는 이런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좀 로봇 택시나 가정용 로봇
로봇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로보택시 쪽을 보면요. 과거에는 이 기술 자체에 좀 환호하고 있었다면요. 아직 무인화는 좀 먼 것 같다. 뭐 웨이모에 비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이 현대차 그룹의 모셔널 같은 경우는 상용화 속도가 너무 더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가정용 로봇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원엑스 네오라는 이 로봇 같은 가정용 로봇이 초기에 데모 영상으로 큰 기대를 모은 반면에 최근에는 이 데모랑 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로봇이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B2C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예, 로봇 투자할 때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는 걸 같이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에픽 AI의 투자 관점 이거 한번 들어보셨다고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아무래도 주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2월 주가 전망을 오늘 같은 전자 닉스의 날이긴 하지만 물어봤는데요. 예. 네, 방향성은 역시 상승을 점쳤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 중에는 55만 원에서 60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을 했고요. 지금보다 약 20%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네, 1월에 이미 급등은 했지만 여전히 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배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기업의 정체성이 좀 바뀌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예. 오늘도 환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